요즘에 채권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 지금 이 타이밍에 채권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타임에서 채권은 괜찮죠.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물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물 들어왔어요. 예,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길게 보게 되면 2009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저금리였기 때문에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아무튼 투자의 대상이 못 되다가 네. 드디어 이제 물이 들어온 건데 십몇 년 만에 그랬는데 그게 뭐 잠깐 했다가 끝이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예, 그렇죠.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채권을 사고 할 때에 네. 회사채를 많이 이게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BBB 등급 회사채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투자와 투기의 맨 마지막 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네. 그런 회사채도 3%대 중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얼마 전에 볼 때에 네. 한국전력 채권이 5.7%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땡큐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금리가 정상의 금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아무튼 적절한 뭐 그 회사채 네. 이런 것들은 4%대 후반에서부터 5%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회사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것들도 예, 많은 그거보다 거네요. 훨씬 더 네. 높은 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이건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면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금리 부분을 보고선 현재 이 정도 금리로 수익을 얻으면 다행이다, 뭐 네. 좋다, 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이시군요. 여기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야. 그럼 네. 우리가 채권을 매매 차익을 먹을 수 예. 있을 거야라는 기대는 별로 그렇게 크지 그게 않으시면. 크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내려가서 시세 차익을 거기서부터 얻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금리를 가지고 만기까지 가죠. 네. 그러면서 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를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비춰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채권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죠. 아 그래요. ETF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방향이 움직이니까 예. 그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ETF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실제적인 채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는 이자 수익을 보다 더 그렇죠.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은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고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금리가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이 정도 금리면은 채권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네. 얻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해볼까? 특히나 회사채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부동산 PF발 뭐 채권의 위기다 이게 별로 뭐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예. 최근에 조금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그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에 안 좋으면 증권회사 한 두세 개 정도는 날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축은행 한 세네 개 정도도 날아갈 수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하시네요. 되게 큰 일인데. 네, 건설회사 뭐 대여섯 개 정도 날아갈 수 그래요?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정도 날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냐. 엄청난 큰일 아닌가요? 아이고 뭐 2011년도에 네.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네. 31개의 저축은행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증권회사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외환위기 이럴 때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증권회사 뭐 한 두세 개 정도 뭐 날아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야. 아니 이런. 외환위기랑 그 저축은행 사태는 정말 큰 일이었잖아요. 그런 일에 비교하면은 뭐 그 정도보다는 약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축은행 건데.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저축은행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 위기 상황,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이냐? 제가 봤을 때 그때보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축은행 사태라고 하는 걸 알아? 라고 하면 글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듣기는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예, 예. 그때 뭐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셨었던 그렇죠. 분들이 많죠. 그런데다가
저축은행 사태가 나고 했을 때에 주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을 않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위기 얘기하면 그냥 등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외환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네. 이런 형태로서 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냐 네. 감당할 수 없는 위기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위기면 그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대신에 감당할 수 있는 위기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위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그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위기였고 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카드채 대란 있었죠.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여러분 부자 되세요. LG 카드. 예. 그래서 네. 그때에 그 나중에 가면 카드채가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닌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때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든가 네. 내지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든가 채권시장에서 전부 아무튼 난리가 났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때는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었네요. 예, 그렇게 크게 아무튼 뭐 시장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권회사 2-3개 정도 날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 뭐 5-6개 정도 날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네.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주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근데 그 증권 시장에서 너무 산전수전을 다 겪으셔서 그 웬만한 위기는 별로 위기로 안 느끼시는 물론 약간 뭐 좀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싶어요. 것도 있겠죠. 제가 이제 위아래 스펙을 겪어봤던 스펙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라고 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게 경제나 네. 그다음에 또 이 주식시장이나 네. 여기에 크게 타격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우리가 뭐 부동산 PF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게 뭐 문제가 되고 이건 뭐 네.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증권에서 이름도 돌아요. 막. 예.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 뭐 증권회사 그래가지고 거기 부실됐다. 네. 그러면 뭐 예보가 갖고 갔다가 나중에 그 회사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다가 그 증권회사 팔겠지. 그러면 되지 뭘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야. 그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그런 불안하다고 하는 뭐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안 망하면 뭐 큰 상관없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PF 그다음에 뭐 네고랜드에서 얘기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에 보면 막 한국전력 채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5.8%, 5.9%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전이 얼마나 적자인지를 아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혹시 정부가 손을 떼면 네. 한전도 망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시장에서 너무 공포를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한전에서 손을 어떻게 뗄 수 있습니까? 한전에서 손을 떼면 그래서 한전을 만약에 다른 나라에다 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네. 그 국민한테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를 남의 손에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지금에서 우리가 너무 공포를 갖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좀 자제해야겠다. 예, 그렇죠.